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는 주제하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리고 교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자, 계약이 성립하게 될 테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바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다만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완제하게 되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런 것들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낙성 계약에 관한 쟁점에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슈.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너가 사라라고 하는 청약을 할 테고, 매수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이때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라고 봐야 되는데, 매매 일방 예약은 조금 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자, 결과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앞으로 매수인이 될 사람이 자,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마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내 거 사. 그래서 좋아. 네가 살게. 얼마에 살게. 이렇게 특정 바로 매매 수익이 발생한 데 비해서 매매 일방 예약은 자, 매수인이 될 사람에게 자, 좋아, 내가 살게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기로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사례를 가지고 봐야 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과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은 이제 임차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한테 임대차 말고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도인이 지금 당장은 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 내가 건물도 지어 올리고 등등등 할 텐데 웬만하면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자, 좋아. 지금 당장 안 팔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 일정한 매매 금액, 뭐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자, 팔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어차피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장 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굳이 사겠다는 애한테 뭘 부여할 수 있다?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10년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차가 돼가지고 갑이 마음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과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병이 야, 나한테 그 5억에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5억쯤이면 팔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자,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지난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 자, 임차인 을에게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부여하기로 특약을 맺었었거든. 그래서 그래, 5억이면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만약에 바로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자, 을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전에 이제 마음이 바뀌면 너한테 얘기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5억의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너한테 한 물어본다. 5억이면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자 소위 우선 매수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자 매매 일방 예약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예약에 따라서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 방법 뭐 이건 이제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 매매 가액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이 돼 있거나 최소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때 자 그 시기에 앞으로 장래에 오게 될 시기에 누군가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이 마음에 들게 되면 을이라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거. 이게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갑이 병한테 매매 계약 체결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까 을에게 물어봤을 때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살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의 포인트가 돼 있었죠.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때 을을 얘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때 바로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서 아주 간단한 지문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예약 완결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리 소멸 기간이라고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시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예약 완결권 이라고 하는 거 무제한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관한 병과 아까 우리 임대차 계약은 10년으로 계약을 했었던 사안이고요. 13년 차가 됐는데 그냥 얘가 계속 임대차 3년 연장해서 쓰고 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3년 차가 됐는데 갑이 13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을한테 물어보니까 을이 바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도 무식, 을도 무식. 그래서 이게 이제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으니까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예약 완결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예약 완결권은 계속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약 완결권은요 소위 채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약 완결권 우선 을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예약 완결권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갑과 을 사이에 우선 매수 인정했던 이 내용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때는 설령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를 할지라도 이때 상대방은 을을 얘기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고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갑도무식 을도무식에서 13년 차가 돼서 결과적으로 예약 완결권 행사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다? 예약 완결권 자체가 소멸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뭐 많은 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 가지야. 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 임차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로서 효력이 생기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예약 완결권이었다라고 전제하고 10년 경과가 된 후에 행사하게 되면 이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재직계획은 경과로 인해서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명제 10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바로 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등의 그리고 그 효력, 이 정도가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순간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당장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중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개념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의 쟁점이 될 테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특수한 형태 매매로서 환매 특약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환자 살매자, 바꿔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죠.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습니다. 특약을 넣습니다.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약이냐? 환매 특약 이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됩니다. 즉, 매수인 사는 분이 자, 등기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 문제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환매 기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쓰겠죠.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환매해 주기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다시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를 안고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환매 특약 얘기는요, 등기법에서도 가끔 논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 넘어가고 나중에 생겨나서 환매 특약, 이런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의 종된 특약, 종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어떤 이유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 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게 얘기했고요. 자,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이거죠. 자, 지금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 특약을 맺었다 하십시다. 환매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3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등기 돌려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3년 되기 전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건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사람 사이, 갑과 을 사이의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매매 대상물이 부동산인 경우,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전제를 하는 거죠. 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를 등기한 때, 즉 환매 특약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환매 특약이라는 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매매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유보를 등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게 되면 이 환매 기간도 들어갈 거란 말이야. 만약 환매 기간을 3년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도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너 등기부 봐라. 이거 내가 3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어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외부에 공시가 돼 있는데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자, 결과적으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가 이루어진 이때만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매매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을 등기를 했다거나 또는 매매 등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할 때 환매 특약 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만 쓰고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제 두 번째 주의석자인 병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그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갑은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매 특약의 시기, 그 다음에 효력에 관한 주제가 되겠죠.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 등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환매권 행사라는 개념을 검토해 봅니다. 자,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상환하고 환매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환매 의무자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권자에게 이전해야 된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 따른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해서 매매 일방 예약,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 있게 되면 매수인은 반드시 어떻다?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원래 매도인한테. 다만 제3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제3자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요. 이 정도 쟁점이 바로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2, 3년에 한 문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2, 3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는 개념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